오늘 이른 아침부터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거지를 포함해서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지난달 29일이었죠. 강선우 의원과 대화 나눈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1억 공청 헌금 의혹 이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이 내용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시작이 된 거입니다. 자, 지난 2023년 이수진 전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죠. 그거는 벌써 2년여 만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그 양반 국회의원일 거 아니에요. 동작갑에. 당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서 어찌됐든 줬다는 사람이 진술서를 써왔으니 제 입장에서 법관 출신이 그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으니 왜냐하면 이걸 언제든 터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근데 그걸 본선 가서 터트리면 동작 전체가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미리 뭔가 이제 해주길 바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또 공간이 간사잖아. 자, 저 의혹이 제기된 건 사실상 2년여가 지났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불거진 지는 지금 보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이 실시가 된 건데요. 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렇게만 딱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수사가 이제 본격화된다고 봐야 할 텐데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경찰에 접수된 고발만 20여 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저 건 말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앞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압수수색에 실효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년 전에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 당시에 수사가 사실상 무마됐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 이 관련된 증거를 사실상 다 깨끗이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실효가 있겠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전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문제를 폭로한 보좌진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김병기 의원이 이 당시 여당 의원인 그 경찰 출신 의원에게 부탁해서 전화를 통해서 동작 경찰서장에게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무마가 되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본인 조직들의 명운을 걸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저희 당에서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고 제명을 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다, 여당 전직 원내대표 출신이다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의 결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이 모두 6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본인에 관한 비위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연루된 비위가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압수수색 6곳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둘째 아들 집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내부에 김병기 의원의 개인 금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개인 금고가 둘째 아들 방에 있어요. 자취방에.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거를 다른 별도의 장소에 놔두려고 그런 건가? 라는 그냥 기자적인 네. 1차원적인 의심이 들고요. 여기 또 안 그래도 대변인님 또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얘가 여쭤볼게요. 자, 야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일종의 황금폰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이미 제기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 집에 왜 금고가 있을까요? 아빠의 금고가? 저도 궁금해요. 네. 그런데 전 더 궁금한 건 그럼 둘째 아들 집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과정이 더 궁금합니다. 네. 누군가 김병기 의원의 어떤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둘째 아들 집에 있다.
네. 얘기하지 않았다면 거기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좌진들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이게 부각됐다고 하잖아요. 네. 보좌진들 6명이 한때는 아마 김병기 의원과 가족처럼 지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보좌진 가운데 한 명은 결혼식 주례를 김병기 의원이 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이런 그 갈등 관계 때문에 멀어진 것이고, 이 김병기 의원 아들 집에 금고가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측근들만 아는 사실일 거다. 측근들만 아는 아하. 사실일 거고,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위해서 아들 집에 해놓지 않았겠나. 일단 어떤 문제가 부각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건 어디입니까? 자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장소에 보관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 네. 거기가 특정된 것은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 네. 이렇게 봐야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왜 둘째 아들 집이 압수수색이 됐을까와, 그리고 둘째 아들 집에 왜 아빠의 금고가 있을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측근이었을 텐데 압수수색을 한 걸 보면 누군가가 지금 정보를 준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게요, 금고를 열면 그 안에는 그러면 굉장히 예민한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요? 지금 경찰이 이미 뭔가를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된 경위를 보면 경찰에서 뭐 그 부분을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됐을 텐데 뭐가 없으면 아마 이렇게 흘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대상이 된 것은 차남과 관련돼서는 숭실대학교 이 입학할 때 편입할 때 그 관계된 측면,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뭔가를 했다. 이게 연결고리는 있거든요. 네. 수사진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오늘 아마 구의원, 이 문제가 됐던 이모모 구의원의 압수수색도 같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네. 그 사람 역시도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종합적으로 그런 수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 네. 이 금고와 관련돼서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에 뭔가 중요한 자료를 남겨두고 있을까라는 의심도 좀 들거든요. 네. 실제로 거기다 남겨두게 되면 이 수사에선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될 텐데 네.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벌이진 않을 것 같고, 네. 차남이라 할지라도 네. 거기에는 뭐 중요한 정보가 굳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집에 어찌됐건- 개인 금고 있으세요 혹시? 아니 없죠. 개인 금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온 가족이 아니, 예. 아니 좀 특이하잖아요. 아, 그렇죠. 젊은 사람 집에, 아니 대변인님, 저 진짜 원칙적인 의문이에요. 젊은 사람 집에 개인 금고가 있다. 그것도 신기한데 아빠의 금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빠의 금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 않았겠냐 이런 추측인 거고. 자, 일단 궁금합니다. 이 금고에서 뭐가 나왔을지, 경찰이 뭘 확보했을지. 일단 이번 주에는 아마 이게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성추인 대변인께서는 또 그랬어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보통 사람이냐. 이미 다 시간도 오래 지냈고 했으니까 웬만한 거는 없앴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경찰 수사가 얼마나큼 이 타이트하게 들어갈지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전 동작구 의원이죠. 이 의원이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수진 전 의원과 나눈 대화 녹음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 구 의원은요, 김병기 의원 측이 먼저 돈 갖고 와라. 선거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갖고 와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20년에 선거 있잖아요. 부천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 필요하다. 돈 필요하다고 저는 2018년도에 돈을 요구를 받았는데 여기에 써있지만 거절을 했고, 또 2020년 총선 앞두고 또 요구하니까 그때도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외면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는 거고, 의원들은요 지금 돈 많이 주는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돈은 안 줬단 말이에요. 절대 안 줘. 다 돈 줬어요. 시한 이것만 저희들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돈 다 줬어요. 다 알아요. 그 예초도 많고 그 사람들. 자, 이 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 측에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나 혼자뿐이 아니다. 여러 명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이제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은 한 건이 아닌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라면 이게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시의원, 구의원에서 본인의 동작구에서 오랫동안 의원을 해왔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보좌진 중에 한 명도 구의원으로 갔는데 그때 그 구의원에게 본인의 지역 사무실에 9시부터 6시까지 와서 근무를 해라. 비서처럼 근무하라고 그렇죠. 지적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좌진이었던 구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는 상황들도 벌어졌었던 것으로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본인이 동작 내에서의 공천권 행사를 빌미로 해서 일을 하게 하거나 혹은 어떤 금원을 요구했던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가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탄원서도 이미 2023년부터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보도도 굉장히 크게 나가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김병기 의원이 전직 원내대표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서 당선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의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틀 전 밤늦게 윤리심판원이 민주당 얘기입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또 결정을 했죠. 요즘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제명되는 일이 많을까요? 김병기 의원은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미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끝났다입니다. 제가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잔인한 결정을 할 때는 해야 돼요. 저는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의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끝났다.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한 달을 어떻게 참아요? 박지원도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살아 돌아왔어요. 제명 처분은 본인이 스스로 선당후사 결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육지책이었다. 재심 문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당의 결정에 좀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김병기 의원은 어제 SNS에 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나 정치를 그만두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지금 의지를 피력한 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잠시 나오기도 했었죠. 물론 언론들의 이 분석이기도 했지만 당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서 즉각 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지도부는 이 비상징계권은 발동 안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심을 청구해서 윤리심판원이 또다시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거기서도 제명 결정이 난다면 그때 가서는 김병기 의원 이제 정치 내려놓는 건가요? 아니요, 본인은 법적 책임이 드러날 때까지는 버티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적 책임이 드러나면 은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은퇴를 당하시는 겁니다. 네.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이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나는 이 명운을 걸고 뭔가 이걸 다 해명할 수 있다라는 측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잔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본인이 보좌진에게 본인이 그 같은 지역의 기초위원들에게 잔인하게 굴지 않았습니까? 공천 헌금 요구했다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고 보좌진들의 일자리를 막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본인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반성을 해야지 지금 본인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린 당에게 잔인하다고 말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당대표께서 비상징계권을 행사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만 네. 아마도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심판의 주체가 똑같습니다. 네. 윤리심판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도 똑같은 판단이 나올 거고 며칠 좀 지연될 뿐이지 결국 징계 결정이 제명 결정이 확정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끝까지 본인의 입장을 고수해서 얻는 건 뭔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뭔가 본인이 진짜 억울해서 그렇다면은 나가서 정말 억울함을 해소하고 뭔가 무죄를 다 입증하고 돌아오면 당이
또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굳이 이렇게 본인에게 공천을 주고 본인을 원내대표까지 만들어줬던 당에게 끝까지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당적을 갖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당에게 해가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잠깐 부분은 언급했지만, 네네네. 잠깐 말씀드리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사 과정은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네. 영장 청구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의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이것을 막아달라.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잠시만요. 아닌가.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려면 네. 그냥 무작정 부탁은 못할 텐데요. 만약에 그쪽에서도 막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막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혹시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선 의원은 탈당을 했는데 바로 제명을 시키지만 김병기 의원에게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뭐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선우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불필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불이익한 부분들에 대한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은요. 지난 총선 과정,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공천을 관리했던 역할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이 어떠한 약점들을 김병기 의원이 갖고 있고 아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본인을 도와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강 대변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어요. 뭐 불필요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다른 의원들의 어두운 면 또는 약점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원내대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도 함부로 못할 것이다라는 카드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속으로 내심하고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실제로 안 저게 구현이 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의 잘못은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땐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혹은 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을 한다. 네. 당이 통째로 김병기 의원과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냥 인적 관계에 있어서 네. 모질게 말을 못할 뿐이지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하나만 더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네네, 짧게. 저는 예. 이게 의원들에게 마음을 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나오는 의혹들 중에서 2023년에 탄원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네. 그게 이재명 당대표실에서 이게 처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김병기 의원에게 원본이 돌아왔다라는 의혹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강 대변인님의 말대로라면 뭐 이거 나중에 뭐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들리는데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네요.